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은 좀 일찍 끝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노파심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그 교재는,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하게 잘 구성을 해놨는데, 설명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이제 길어졌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펑션 워드는, grammatical word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grammatically correct.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류들의 단어를 펑션 워드다. 그래서 펑션 워드를 뭐 missing 빠뜨리거나 또는 incorrectly 잘못 사용한다 하더라도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걸 잘못 사용하는 화자를 우리는 poor speaker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배우지 못한 그런 측면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됩니다. 자, 첫 번째 pronouns, 대명사. 물론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그 선행사에 대한 지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의사소통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명사 자체가 선행사와 선행사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그런 이 펑션 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를 대신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법에서는 명사를 대신한다. 프로나운, 그쵸? 프로가 대신하다 이런 얘기죠. 명사를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명사 구를 대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사론에서는 프로 NP라 그래요.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가로 표시를 한 거고 noun phrase 명사구를 대신한다. 통사론에서 이런 프로폼이라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so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런 프로폼들이 있습니다. 대형태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나운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명사 구를 대신하는 거를 프로나운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프로나운은 다양한 그런 또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8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만큼 이제 프로나운이 영어에서 차지하는 그런 펑션 워드로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또 클래시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demonstrative pronouns, 그러니까 요 정도 부류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시 대명사라는 거죠. 뭐 어떤 거를 지시할 때 this, that, 뭐 요거의 복수형이 these, those죠. 그래서 demonstrative pronoun은 영어에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단수형 2개, 거기에 복수형 2개,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personal pronouns, 이거는 소위 이제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건데 1인칭, 2인칭, 3인칭을 전부 다 우리가 퍼스널 프로나운이라고 하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케이스,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격이 또 격에 따라서 구분하지만 어쨌든 퍼스널 프로나운.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포제시브 프로나운. 여기 이제 소유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포제시브 프로나운. 그 다음에 리플렉시브 프로나운, myself, yourself.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interrogative pronoun, 의문 대명사, negative pronoun, 요거는 이제 부정대명사, nothing, no, nobody. 그러니까 마치 대명사처럼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의미가 negative meaning을 가지고 있으니까 negative pronouns. 그 다음에 reciprocal pronoun, 상호대명사라고 합니다. each other, one another. 이건 나중에 통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ve pronoun, 그죠? 관계대명사 8개의 크게 이제 대명사를 이렇게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different kinds of pronouns. 그만큼 대명사가 영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preposition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는 말 그대로 하면은 다른 말 앞에 오는 건데 결국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links, 그죠? 그래서 noun, pronoun, gerund 또 기타 다른 단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variety of meaning,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소의 place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그 중에서도 뭐 방향, location, time, 시간, 장소,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possession,
이러한 그 소유 관계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브 수익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명사의 오퍼스트 S로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오브 수익기억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컴플렉스한 그러한 그 전치사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컴플렉스 프레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정션 접속사는 크게 우리가 코오디네이팅 컨정션, 서브디네이트 컨정션,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아까 링크하고 커넥트가 조금 이제 개념이 이제 다른 거죠. 프레포지션에서의 그런 링크, 컨정션에서의 커넥트 그렇게 좀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접속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코디네이트 컨정션, 그 다음에 서브디네이팅 컨정션. 요거는 등위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냐? constituent를 without syntactically subordinating one to the other. 그쵸? 어느 한쪽에 종속시키지 않고 통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coordinating. 등위라는 게 같은 위치에 놓고 접속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네이트 컨정션은 소위 이제 그 하나가 종속절이 되는 거죠. 주절 종속절의 관계에서 그 종속절 앞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서브네이트 컨정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종속절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embedded clause 또는 incorporated constituent, 크게 보면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소 라는 것을 이렇게 서브네이트 컨정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정사는 우리 뒤쪽에 4장에 가서 자세히 또 다룰 겁니다. 한정사는 자, 그 내용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the reference of nouns. 그죠? 명사의 레퍼런스 지시 대상이 있겠죠. 그거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준다. 구체화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카가 명사인데 this car 하면 요 가까이 있는 자동차 해서 스페시파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카는 카인데 누구의 카? My car 하면 여기는 소유격으로서, 그죠? 요거는 지시, 아까 demonstrative pronoun이 있는데 이런 걸 demonstrative determiner라고 합니다. 지시 한정사로서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더 명사의 지시 관계를 스페시픽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determiner다. 자, 이 determiner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자세히 또 다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부류들이 디터미너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디터미너는 definite, indefinite article입니다. 부정관사, 정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 개가, 그 다음에 아까 demonstrative determiner,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this book, that book, 뭐 these books, those books 이런 식으로. possessive determiner, 우리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또는 소유 대명사. 요것도 풀었으면 뭐 my 플러스 명사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전부 다 possessive determiner에 해당이 된다. 물론 얘는 프로나운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possessive determiner하고 possessive pronoun은 조금 이제 그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uantifiers, 우리가 이제 그 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경우들입니다. 수사 다 포함해서. 그래서 some, any, few, little, more, much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명사가 이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용사 명사를 달고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명사를 뭐 한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퀀터티, 양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양화사, 퀀티파이어다 이렇게 그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articles, 그 다음에 demonstrative determiners, 그 다음에 소위 중고등학교 용어로 얘기하면 지시 효용사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서의 소유격.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그냥 효용사 부류에 넣을 수는 있지만, 효용사의 의미보다는 그 효용사는 뭐 그 명사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디터미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기술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봤으니까요. 이제 클로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sentence, 단문. 그러니까 완전한 아까 finite clause, 즉 다시 말하면 finite ver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완전한 하나의 문장, 단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single independent clause로 된다. 그래서 독립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면은 5형식,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래머에서는 7형식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SVA, 그 다음에 SVOA, 요게 이제 필수, obligatory, adverbial이 이제 필요한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튜던트 그래머에서는 이렇게 7개의 타입으로 또 패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이 simple sentence다. 자, 여기 뭐 패턴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패턴즈, 문형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심플 센텐스에는 옵셔널 어드버비얼스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죠? can be added,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하나의 단문이 가능한데 여기에 luckily, 뭐 already, 이러한 어드버비얼, 부사료를 넣어서 심플 센텐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given verb, 주어진 단어가 여기서는 개동사입니다. 전부 다 개동사가 can belong to more than one class. 그러니까 아까 7개의 이렇게 패턴으로 타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이 동사에, 그쵸? 클래스를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패턴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개의 그러한 그 패턴 문형에 이제 쓸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동사의 특징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동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죠? 보어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ot through the window가 pp로서 이게 어드버비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 obligatory 그 어드버비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 여기는 이제 옵셔널로 한 거고, 없어도 되지만 여기는 없으면 이 문장이 get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et through the window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어드버비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고, 목적어를 여기까지가 목적어군요. 목적어를 얘가 외시 형용사로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got himself into trouble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obligatory, 어드버비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동사가 이렇게 둘, 넷, 6개의 클래스에 해당될 수가 있다. 뭐 대부분의 동사들은 또 이렇게 한두 개 이상의 그러한 그 클래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ambiguity가 그래서 발생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can arise, 나타날 수가 있다. 멀티플 클래스 멤버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보어를 취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또 이렇게 같은데 보어를 취할 때 의미하고 목적어를 취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어가 되면 뭐뭇이 되다 정도, make가 여기서는 되다,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좋은 모델을 키웠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제 취하는 그런 동사의 이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을 취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녀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찾다, 알게 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entertaining partner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는 찾아주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그녀에게 entertaining partner를 찾아주었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쿡의 목적어로서, 그죠? 이때는 이제 목적어로서 패밀리 디너를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죠. 그에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에게 패밀리 디너를 요리해주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비규어티가 발생한다. 우연히도 뭐 이렇게 같아졌을 때 뒤에 오는 요소들이, 근데 구조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취하는 패턴이 동사가 각각 달리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즈 엘리먼트, 그러니까 센텐스 엘리먼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클로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컴플리먼트, 목적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컴플리먼트, 보어를 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사료가 이제 뒤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obligatory adverbs, 옵셔널이 아니라 필수 부사료.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제가 subject를 이제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 약간의 의도는 있습니다. 예, 동사구를 통해서 주어가 이제 선택이 되기 때문에 통사적인 측면에서 그 스페시파이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 subject, 그 subject를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중고등학교 보면서 잘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그 중에서도 이제 어드버비얼, 어블리가토리 어드버비얼, 필수 수식어, 부사류, 요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4번인데 왜 5가지냐? 여기 그 오브젝트하고 컴플리먼트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사는 intransitive verb하고 transitive verb로 크게 이제 나누고, 또 그 나머지 동사를 copular verb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copular verb부터 먼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비동사 정도에 해당이 된다. 또는 이렇게 보어를 취하는 seem이라든가 appear라든가 뭐 get 동사도 또 가능할 것이고요. 다양한 그러한 동사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죠?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는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transitive verb,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물론 이 copular verb도 이 자동사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뺐습니다. 그죠? 좀 이제 그 개사라고도 하는 건데 비동사를 포함하는, 이렇게 이제 동사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목적어, 목적보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나 보어나 어드버비얼,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어블리가토리 어드버비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하고 컴플리먼트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poor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여기서는 뭐 데이비드, 성, 위스키니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오브젝트를 취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비드나 이것이 뭐가 된다? 오브젝트가 된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뭐 다이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적인 측면에 보면은 SVC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형식에서 subject complement, 주격 보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반드시 그런 보어를 취하는 이런 동사에 의해서 필수 요소로서 보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부사류는 아까 오형식에다가 이형식을 더할 때 어떤 동사들은 수의적으로 부사를 취하지만 또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이게 이제 그 부사류를 취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y office is,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존재하다, exist의 의미로 가능하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이렇게 부사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자, 이런 의미를 이제 표현하려면 in the next building, 그래서 이게 obligatory adverbial에 해당이 됩니다. 부사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전치사구로서. 그 다음 푸시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무엇을 어디에 놓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장소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obligatory adverbial 같은 경우는 주로 스페이스를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패턴은 이런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2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수식어, 모디파이어, 그냥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할 때 모디파이어를 어블리가토리, 옵셔널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어블리가토리한 그러한 그 애드버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자, 마지막에 subject. 말 그대로 주어입니다. 주어. person이 될 수도 있고 place, thing 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다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이 doing하거나 being something이 될 수 있다. 그래서 who, what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subject다. 물론 거기에는 동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자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의 주체가 뭐냐? subject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좀 더 중요한데 syntax properties of clause element 앞에서 봤던 그러한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부사류들의 그런 synthetic propert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단위에서의 통사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죠. 자, 동사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실현이 되냐? 동사구. 그러니까 V는 뒤에 여기 뭔가를 취해서 VP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always realized by verb phrase. 그래서 V는 이것이 VP가 된다 이런 얘기죠. It is normally present in all clauses.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including imperative clauses.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동사에 반드시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동사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determines what other elements may or must occur in the clause.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와야 되는지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7개의 패턴으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보호를 취하는 경우, 부사류를 취하는 경우, 목적어를 2개 취하는 경우, 목적어, 목적, 보호를 취하는 경우, 목적어와 부사류를 취하는 경우.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동사가 결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 얘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ubject 주어. typically noun phrase 그쵸? 주어는 NP로 그래서 우리가 그 S는 뭐 IP 또는 TP로 표현할 때 트리 읽을 때 여기가 MP 그다음에 여기 뭐 I라면은 여기 IT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I 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VP 할 때 요 MP 여기 subject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typically 그래서 전형적으로 noun phrase다. 또는 이제 noun clause가 되겠죠. 명사절이 되겠죠. 자, normally occurs before the verb. 그냥 간단하죠. 왜 서로 이게 통사적인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조 속에서의 문장 구조에서의 그러한 그 동사나 이런 subject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들의 그런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앞에 보통 나타나겠죠, 주어는. 근데 어디에서? 평서문에서, declarative clause에서. 그리고 after the operator, yes, no question, yes, no interrogative clause. 이거는 yes, no question을 얘기하는 건데, yes, no question에서 operator는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죠. 주어, 조동사, 이제 본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operator는 우리가 그 운용자라고 보통 이제 운용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 오퍼레이터는 부정문을 만들 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걸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는 주어는 determines the number 그죠? 수가 명사의 이제 그 여기 noun phrase의 요거 수 우리 이제 countable하고 uncountable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를 결정하거나 person, 인칭을 결정한다. 그쵸? 이것이 1인칭, 2인칭, 3인칭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적절하다면 동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동사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거는 이 명사의 주어의 명사의 수가 싱귤라고 그 다음에 인칭이 third person이라는 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죠. 동사에 나타난 그죠? 이 동사에 나타나는데 주어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준다. 자, infinite clause requires the subjective form for pronouns. 그쵸? 주어는 반드시 주격. I, we, he, she, it, 뭐 they 이렇게 이제 주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subject form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 대명사인 경우에는 그쵸? for pronouns.
대명사인 경우는 subject 폼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distinctive case form, 그쵸? 서로 다른 그러한 그 격 표시가 이제 돼야 되겠죠. I로 나타나야 되지, 이건 my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 주어 자리에. 그쵸? 또, 물론 이제 mine 같은 건 가능합니다. 주어 자리에. 그래서 distinct case form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나운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bject, 역시 목적어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noun phrase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는다. 그 다음에 follow the subject, 그쵸? 주어 다음에 오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both subject, 만약에 두 개의 그 object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순서는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집정문. 물론 이것이 집정 목적어 먼저 올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로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죠? 전치사는 to나 for나 of가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사형시, 삼형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건 요런 거로 봅니다. 사형식으로.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may generally become the subject of the corresponding passive clause.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동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 분사 블라블라 by 플러스 여기 이제 subject인데 object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subject, become the subject of the corresponding, 요게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passive clause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subject of the corresponding, 상응하는 passive clause. 자, 수동문에서 목적어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infinite clause requires object form for pronouns that have distinct case. 아까 이제 주어인 경우는 주격이 되고 목적어인 경우는 목적어가 되겠죠? I라면은 이제 me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we는 u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is, hi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er, 여기는 her 똑같이 되고, it은 뭐 그대로 it이 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면 them.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어. 보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 5형식에서도 SVC, SVOC 할 때 그 보어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이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보어는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올 수 있는 게 형용사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주격 보어나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normally follows the subject and verb.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플리먼트니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여기도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구로 나타나면 명사구.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사적으로 얘기하면 구가 되는 거예요. 다 구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subject, subject complement, 그 다음에 object complement가 된다. 이런 경우는 subject, 여기를 SC, 여기를 OC,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relate to the subject, 하고 관련이 있다. 왜냐면 subject complement면 딱 같은 말인데, subject complement인 경우에는 subject와 관련이 있고요. 그쵸? 이때 보어가 subject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때는 목적어와 관련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주격 보어라면 subject,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 주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oes not have a corresponding passive subject.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보어 자리에, 특히 이런 경우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이게 여기가 명사 MP로 나타나면 얘가 수동이 될 수 없다는 건 반드시 목적어만 수동형이 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요거를 수동형으로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놓은 것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컴플리먼트는 뭐가 될 수 없다? 패시브 서브젝트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수동문에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패시브 서브젝트라고 해요. 자, infinite clause requires the subject form or pronouns. 그쵸? 만약에 그것이 주격 보어라면은 주격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 그쵸? 우리가 기술문법에서는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에서는 is I라고 써야 된다고 학자들이 규범적으로 정해놨지만
첫째 그 언어 화자들은 is I라고 쓰지 않고 is me라고 쓴다. 그래서 기술문법에서는 discrete 그래머에서는 is me라고 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폼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주격 보호는 주격을 써주고, 그죠? 목적격 보호는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verbial 부사류. 자, 그래서 adverbial은 그 형태를 봤더니 adverb phrase 부사구 또는 prepositional phrase, 그쵸? 전치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clause, adverbial clause 부사절 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간혹 noun phrase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부사에 가서 또 우리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부사죠. 그죠? 그래서 문 뒤에, 문 중에, 문 위에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모든 부사들이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건 아니죠. 문 위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문 뒤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장의 가운데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빌리티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부사가 가장 이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죠. 타입이나 형태에 따라서.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부사류는 옵셔널한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블리가터리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봤고요. 자, 센텐스 타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4개의 심플 텐스로 그 메이저 신텍틱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디스코스 펑션과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래그매틱스에서 다이렉트 스피치 액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인다이렉트 스피치 액트에 해당이 되는데, 자, declaratives 평서문은 스테이트먼트 기술 서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스코스 펑션은 활용적인 기능은 이제 서술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rogatives 의문문은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거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yes, no interrogative하고 WH interrogative가 있다. yes, no question 우리가 소위 WH question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우리가 subject operator inversion,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주어 조동사 도치 이런 얘기죠. 반드시 주어 조동사 도치가 yes, no question에서도 일어나고 WH question에서도 일어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imperatives 명령문이죠.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의 그런 디스코스 펑션을 갖는 거죠. 그죠? have no overt grammatical subject. 보통 일반적으로는 명령문은 그 overt한 주어를 생략하죠. overt, covert란 말을 쓰는데 overt 눈에 보이는 단 뜻이고, covert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경우죠. have no overt grammatical subject라고 하는 거니까. 자, exclamatives 감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exclamation 감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 요 말이 무슨 얘기냐? usually with subject verb order다. what은 혁명 주동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what으로 시작할 때 요 주어 동사의 오더를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how 형 주동 이렇게 되죠. how니까 이제 이게 부사니까 형용사로 끝나야 되고, 여기는 what이니까 디터미너가 오고 형용사 명사로 끝나서, 근데 마지막은 subject verb order 평서문의 오더를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exclamative 뭐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word forms and grammatical functions. 자, word form은 크게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그 다음에 comparison에서 해당이 되는 형용사, 부사,
적인 측면에서 인플렉션에 따라서 그래마티컬 펑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겁니다. 이거는 모폴로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임용 포인트 아까 앞에서는 2개였는데 한 3개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스쿨 그래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좀 막연하게 그냥 모호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면 이번에는 모폴로지 신텍스하고 모폴로지적인 측면에서 또 그래마티컬 펑션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요거는 잉글리시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원서에서 또 자세히 또 그 다루게 되고 통사론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폴로지에서도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문법 장치에는 mood, voice, tense, aspect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문법의 grammatical function은 mood를 나타낼 수도 있고 voice, tense, aspect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mood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설법, 명령법, 그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voice는 액티브, 패시브, 능동태,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고, tense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aspect는 진행과 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상, 완료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동사하면 반드시 4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법적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일단은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뒤쪽을 또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머틱 그룹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반드시 센텐스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봤던 거죠. 자, tense부터 보겠습니다. 이 tense는 shows the time of the action of state. 그래서 이 동사는 액션이나 state를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시간적 관계로 표현할 때는 tense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tense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past, 현재, present, 미래, future tense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영어에서는 tense가 2개다. 인플렉션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법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tense라는 개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 2개밖에 없어서 2개의 tense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참고로 먼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aspect는 그 동사의 액션이나 행위가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완료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고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진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펙트는 크게 프로그레시브 에스펙트하고 그죠? 컴플리션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voice는 능동 수동을 얘기하는 거고 mood는 자, 요 개념 mood는 attitude, 스피커의 태도, 스피커의 어떤 그 심상, 이 mood라는 게 법이라는 게 이게 요렇게 한자를 우리가 법률할 때 법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요것이 마음 십자거든요. 물수로 이렇게 삼수변을 쓰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동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그러한 그 감탄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사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동사를 통해서도 mood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인칭하고 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주어하고 동사의 어그리먼트, 일치, 문법적으로는 일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그리먼트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기가 singular third person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third person singular noun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son과 number도 여기 verb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mood, voice, tense, aspect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mood는 법, 크게 indicative, 직설법, 명령법, subjunctive, mood, 가정법, 매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Very important lesson. 자, mood shows the attitude of the speaker 또는 writer, 그죠? 화자나 그 글쓴이 작가의
태도를 표현하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직설법. is used in ordinary statements and question. 그래서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직설법을 표현할 수 있다. 명령문이나 가정법이 아니면 직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탄문 제외하고. 그 다음에 명령법 is used to give orders. 명령을 나타내거나, 그죠? instruction, 어떤 지침을 주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ood는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원형을 통해서 그 상태를, 그러니까 attitude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bjunctive, 가정법, express doubts, wish 등등을 표현하는 거,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경우,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would speak to her about it straight away. be that as it may. 그래서 이렇게 if 가정법이라 그래서 if 종속 접속사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 또는 I wish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 as if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반대로 가정에서 표현하는, 또는 의심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럴 때 원래는 I was죠. I was를 쓰면은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뭐뭐였다 이런 뜻인데 뭐를 쓰면 이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도 동사 원형 in may와 함께,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첫 번째 그래마티컬 펑션이 바로 뭐다? mood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이렇게 mood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크게 세 개의 mood가 있다. 자, 요거를 모플로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인디커티브는요, 동사의 요런 몰피즘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형, 얘는 과거형, 요거는 과거 분사형. 그래서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나타나겠죠. 여기 평서문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의문문으로 고치면 did they,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 있는 did하고 get 동사, 요것이 바로 뭐를 표현한다? 직설법, 인디커티브 무드를 표현한다. 요런 형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임페러티브는 원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래서 get, 요거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서브정티브는요, 몰핌이 따로 인디커티브 몰핌하고 인플렉셔널 몰핌하고 서브정티브 인플렉셔널 몰핌이 같아요. 이건 뭐냐면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서, 벌려서가 아니라 빌려서. 그죠? 자, 다만 이게 인디커티브냐 서브정티브냐 하는 것은 문장의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if로 시작하는 거로 봐서, 물론 내용적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get up, gets up, got, 그 다음에 head 플러스 pp. 이제 가정법에 쓰이는 그러한 그 몰핌들은, 직설법에서 쓰이는 몰핌들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oice, 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능동문에 transitive verb가 사용됐을 때 passive voice가 가능하죠. 뭐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수동, 패시브 보이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고, 블라블라, by 플러스, 여기 목적격인데 얘는 주어. 물론 이런 경우는 에이전트. 행위자일 때만 by 전치사를 쓸 수가 있으나, 물론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rm of auxiliary be, 아까 조동사 auxiliary verb의 be, followed by the ed participle, 과거분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en이라고 써도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ed 또 en으로 써요. 메인 벌브의 이런 형태. 그쵸? 요게 메인 벌브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auxiliary 벌브가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메인 벌브, auxiliary 벌브, finite, non-finite 구분했었잖아요. 자, active subject become the passive agent.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grammatical role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active subject는
요거네요. 여기 있는 subject는 뭐가 된다? 여기 목적격이 돼야 돼요. 그죠? 목적격이 돼야 되는데 세타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아규먼트하고 세타롤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세타롤은 반드시 에이전트, 액터, 행위자, 두얼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 experience라든가 뭐 theme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 인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 active object becomes a passive subject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active object가 passive subject가 된다. 다 아는 겁니다. The preposition by is inserted before the agent. 그죠? 에이전트 앞에 by를 넣는다.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그죠? 뭐 인스트루먼트 도구역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뭐 with라든가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몰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이스 직설법의 그 인플렉셔널 몰핌을 그대로 사용하죠. 액티브에서는. 패시브가 되면은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럼 뭐 패시브가 되는 겁니다. 액티브, 패시브. 하나 요거 수정해 주세요. 뭐 is, 뭐 was 다 됩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수동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본다면 어떨 때 수동태를 쓰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뭐 스튜던트 그래머에도 잘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티처스 그래머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읽으면 다 아는 건데 they do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agent. 요거 identity of the agent 아까 by 플러스 목적격 요거는 agent. 근데 얘를 이거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를 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나 그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수동태를 쓰더라. 왜냐면 이건 생략 가능하니까, 옵셔널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능동태로 써야 되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평소문이든 의문문이든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없는 주어를 여기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동태로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many lifeboats were launched from the Titanic.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그래서 이 구명보트가 누가 내렸는지는 그걸 뭐 알 수가 없죠. 또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avoid identifying 누구인지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밝히게 되면은 responsibility 책임을 또 전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한다. 여기도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이전트로서. 자, 그 다음에 이유가 없어요. 굳이 언급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by 플러스 에이전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학술지 같은데, 그죠? 테크니컬 라이팅 경우에 또는 뭐 실험 보고서 같은 데서 굳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겠죠. 대신 the subject, 여기서는 주어란 뜻이 아닙니다. 실험 대상자 를 subject라고도 해요. 그런 경우는 실험을 한 그러한 또 그 에이전트가 있겠죠.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고 그럴 때는 여기 프로세스 이런 그 실험의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수동문을 쓰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scientific writing이나 academic writing 또는 이제 technical writing에서 수동문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는 에이전트가 생략되는 패시브 그 에이전트가 생략되는 경우를 봤었는데 패시브 오브젝트가 생략되는 경우를 봤었는데 이건 오히려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To put emphasis on the agent by the action. 에이전트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쓰게 되면 여기에 emphasis 강조, 의미적 강조가 지워지는. 왜냐면 문미
and focus 프린시플에 의해서 포커스에 그러니까 and 문장의 끝에 항상 포커스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 정보 구조에 의하면 그럴 때 수동문을 이렇게 이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아예 써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강조가 되는 거는 의미적으로 and focus 프린시플에 의해서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to avoid what would otherwise be a long active subject 이거는 이제 소위 주어가 너무 길어질 때 그죠? 너무 길어질 때 by 플러스 나머지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by가 안 된다면 뭐 다른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long active subject 액티브 클로즈에서는 서브젝트가 너무 긴 걸 원치 않죠. 가분스처럼 되는 거니까 주어는 가볍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거운 거는 뒤로 옮기는 헤비 MP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MP는 뒤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또 그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동태를 잘 이제 그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텐스 딱 보니까 뭐예요? No future. 왜냐하면 동사에 현재형 이걸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는 거고 자 현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에 과거형이 있죠. 근데 동사에 미래를 나타내는 인플렉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방식으로 써야 돼요. 조동사를 will을 쓴다든가 뭐 shall을 쓴다든가 쉘은 잘 안 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비고잉트를 쓴다든가 이런 다른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B2를 쓴다든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현재형을 쓸 수도 있어요. 현재형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이 미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런 인플렉션은 없다. 그래서 no future tense라고 하는 겁니다. future가 없다는 게 아니라 future tense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동사에 의해서 액션이나 스테이트가 이제 이 타임이 이 동사의 표현이 되는 그런 문법 장치를 우리는 텐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그래서 영어에는 두 개의 텐스가 있다. English has two tense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spect.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상이란 개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제에 12시제에 그냥 포함시킵니다. 현재, 과거,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거기에 단순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뭐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게 사실은 원래는 상이에요. 현재 진행상, 과거 진행상, 완료 진행상.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있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거기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할 때 그 진행과 완료란 말 뒤에다가 원래는 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그 진행하고 완료가 또 합쳐지죠. 그래서 12개 시제가 되고 동사 형태는 또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으니까 24개 이제 동사의 그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행위나 스테이트가 completion이 있느냐 없느냐, 완료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she's doing 이 do가 본동사죠. 여기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가 되냐면 incompletion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ave 플러스 과거분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행은 be 플러스 동사의 현재분사 ing 그 다음에 완료는 have 플러스 물론 여기가 이제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과거분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본동사가 되고 요것이 이제 그 조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표현한다? 상을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레시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진행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완료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 progressive aspect하고 perfect. 그 completion은 그냥 perfect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perfect aspect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progressive aspect is often called continuous라고 돼요. continuous aspect. 근데 일반적으로는 테크니컬 term progressive aspect. 그래서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시제는 뭐 과거나 현재에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타임상으로는 미래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present progressive aspec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끝나지 않은 행위를 표현할 때는 현재 진행상으로 나타낸다. 여기는 과거 진행상으로 지금 나타낸다. 그죠? 과거 진행. 과거에. 자, at the time the phone rang. 그러니까 이게 past. 여기 이제 비동사를 통해서 시제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aspect는 반드시 시제와 함께 나타나죠. 시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가 시제 없이 상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erfect aspect. 우리가 소위 이제 완료라고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그 시제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현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료, have 플러스 pp. 여기도 is가 아니죠. 이건 has입니다. has worked.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왜 continuous라고 됐냐면 완료에는 계속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완료용법도 있고 경험용법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는 worked here for donkey's years. 여기는 뭐 for a long time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continuous. 여기는 finished. 왜냐하면 완료에는 이제 계속상도 이제 계속적인 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자, 텐스. 그래서 present tense하고 past tense만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몰피임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조동사나 기타 다른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게 되죠. 자, aspect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aspect가 되려면 아이고 여기 이쪽으로 요렇게 같이 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have 플러스 en으로. 물론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뒤에서 수식하는 측면에서 뭐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진행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하여튼간 이 형태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플러스면, 그렇죠? which are falling 그런 의미로 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만큼 생략하면 이렇게 가능하죠. 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he leaves have fallen in the yard. 그러면은 여기는 떨어진 이파리, 낙엽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럴 때 상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요거는 제가 그 모폴로지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본시험 A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참고 자료로 넣은 겁니다. 여기 그 기본시험 B 교재는 뒤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저는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와 관련해서 명사에는 인칭이 표시될 수 있다 그랬죠. 프로나운인 경우에. 그 다음에 number, case, 격까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person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인칭 대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first person, second person, third person 단복수로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personal pronouns in standard modern English, 표준 현대 영어에서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영어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person으로 구분하고 1인칭은 나고요. 2인칭은 상대방이고 3인칭은 나와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양주동 그 학자 박사는 뭐 그 웃음아발이 다 3인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 스필집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단수하고 싱귤러하고 플로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I, my, me, my, myself에서 외웠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명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퍼스널 프로나운인데 서브젝트 폼이 있고 오브젝트 폼이 있고 리플렉시브 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형태적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주어 자리에는 항상 주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죠. 1인칭과 2인칭에서는. 이제 3인칭에서는 단수에서 성을 구분합니다. 그죠? masculine, 남성, feminine, 여성. 그 다음에 이걸 뭐 중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복수형, 플로럴, subject, object, reflexive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인칭에서는 남성, 여성, 중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자, number 수를 보겠습니다. 수는 singular number가 있고 plural number가 있다. singular number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plural number는 복수형을 이제 regular noun에서 복수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singular 여기 재밌는 그 데이터가 있어서 단수를 복수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He likes that cake. 자, he니까 여기 es를 붙여야 되죠. 케이크 단수니까 여기 that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걸 복수형으로 만들어 보면 day가 되겠죠. 그죠? day. 근데 day 복수형이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grammatical sentence가 됩니다. that의 복수형은 does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수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나운인 경우에 단복수 존재하고요. 동사도 단수형 동사가 있고 복수형 동사가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 demonstrative determinant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고, 명사는 단수 복수형이 당연히 countable noun이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고쳐줄 때 그 단수하고 복수의 관계를 명사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동사에서도 구분이 되고, 또 어디에서도 디터미나에서도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물론 그 디터미나는 당연히 명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는 명사에 이렇게 근데 이게 디터미나도 단수형 디터미나가 있고 복수형 디터미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렉셔널 몰핌과 관련해서 금방 봤던 person 넘버를 볼까요?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first 세카는 단수형 복수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third 같은 경우는 es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 number죠, 단수형 복수형. 규칙 명사인 경우에. 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격은 subjective case, 목적격 objective case, 소유격 possessive case. 요거를 다른 말로는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통사론에서는 요런 그 용어를 또 선호해서 씁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personal pronoun의 격표시가 돼요. 물론 명사의 소유격만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로 몰핌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명사들은 대명사인 경우에만 이렇게 distinctive,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케이스 폼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주격, 그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는 소유격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외우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케이스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largely lost case system. 왜냐하면 현대 영어 예전에 고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시스템 굉장히 아주 그 방대했어요. 다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다 사라지고 요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comparison 비교. 비교는 품사로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에서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인플렉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죠. 미리 보면은 여기 er를 붙이는 경우, 형용사나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시멘틱스에서 배웠던 gradable antonym에 해당하는 gradability, 물론 antonym만 있는 건 아니지만 gradability가 있는 그런 형용사에
컴패러티브 폼이나 스플러티브 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와서 그래마티컬 캐러고리다. 물론 지금까지 다 공부하는 것들이 그래마티컬 캐러고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래마티컬 펑션을 나타낸다. 그래서 whereby adjectives and adverbs inflected 된다는 건 아시죠? 아까 동사의 그 시제, 그 다음에 성수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 명사의 복수형, 수익격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이러한 비교를 표현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몰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inflate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Or modify to indicate the relative degree of the property defined by the adjective adverb.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comparative는 뭐를 나타낸다? express comparison, 비교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우성 비교니 열성 비교니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superlative는 최상급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요거는 그냥 용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morphological comparison, 즉 ER-EST라고 하는 그런 그 inflectional morpheme, inflectional suffix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comparative가 되는 거고, 얘는 superlativ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몰핌을 이용하지 않고 word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ore와 most, 반대는 less, least. 요런 컴패리슨을 뭐라고 하냐면 synthetic comparison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morphology, 즉 그 몰핌을 이용하는 거고, 요건 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단어의 단위는 syntax예요. 그죠? 몰핌으로 이제 기준을 삼으면 그거는 이제 morphology가 되죠. 그래서 morphological comparison, 여기는 syntactic comparison,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comparison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more와 most를 쓰는 경우,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먼저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뭐 진행하면 2시간 안에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또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요 교재에 어쨌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좀 더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F 파일로 제가 그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패드나 또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이 종이책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PDF 파일은 우리 카페에 이태훈영어학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나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계획은 원래 계획은 1회차, 2회차를 같이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2회차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